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서 서비스 디자이너가 되다. 오늘은 사서 변화가 필요해. 이런 주제로 얘기 나눌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서관 행정이 아니야 라고 말을 했지만 현장에 가보면 도서관 거의 행정 업무처럼 보입니다. 저도 최근에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기계적인 업무, 배열 자체는 이미 다 뻔히 그림이 그려지는 것들이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아마 사서 선생님들도 다 느낄 겁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사서가 되었을까? 사서가 전문직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조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조직이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구조가 굉장히 오래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을 다 해버렸다고 할까요? 소위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가졌던 도서관에 대한 인식, 사서에 대한 인식들이 그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도 지금 가보면 여전히 그 비슷한 형성들을 드러냅니다. 사서들은 거의 그 전문학교 수준의 학력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는 애티튜드는 뭐냐면 봉사입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깔끔하게 그냥 책을 딱 갖춰놓고 깔끔한 공간 속에서 조용하게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기대하는 굉장히 패시브한 자세입니다. 그게 그대로 우리나라에 남아서 사서의 공무원 직렬을 어떻게 보면 행정직처럼 쭉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행정 업무를 보면 일반 사무직들과 서무직들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서의 전문성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 이면을 보면 남성들이 갖고 있는 좀 나쁜 생각도 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출세욕, 이게 행정 공무원들에서는 행정 업무를 쭉 보는 사람들이 이 올라가는 속도도 빠르고 높다 보니까 사서도 그 계열에 끼기를 바랬고요. 최근에는 많이 올라갔죠. 이제 관장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 이상의 것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게 행정 직렬에 들어가서 좋아졌다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도서관은 그러면서 사서들이 자기 전문성을 상실해가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그럼 어떻게 바꾸자고 학과도 안 바꾸는데 학과에서 많은 걸 바꾸려고 노력을 했겠죠. 심지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도입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그 갈등도 있었죠. 80년대만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들어오는 것이 기술 우월주의자들의 아니냐 하지만 저는 지금도 분류목록하는 사람들이 기술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 우월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잘못했던 것은 외부에서 도입한 기술들을 우리 것화시키지 못한 것이 큰 잘못이고 여전히 그쪽에는 겉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도서관에 제대로 접목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접목된 건 많죠. 도서관 전산화도 이루었고 굉장히 많은 전산 기기들이 자동화 기기들이 도서관에 많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들어왔을까요? 사서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였고 마지못해 움직였고 심지어 도서관을 움직이는 운영 프로그램조차도 사서들의 입김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건축은 더하죠. 건물을 짓는데 행정가들이 건물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건축을 하고 건축가에 의해서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사서가 들어가서 예산 배정 받아서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 인테리어라는 것조차도 이 고정된 공간 속에서 서를 배치하고 열람실을 배치하는 정도.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은 열람 공간이 상당히 개방형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폐쇄적이진 않다는 얘기죠. 또 그 변화는 이미 100여 년 전에 일어났어야 할 것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는 거니까 빠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 뭐가 문제지? 또 어떻게 해야 사서가 바뀔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바뀔 수 있을까?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나? 요즘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 과학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것들을 배워서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하나? 그래서 학회지, 문헌정보와 관련 학회지들을 쫙 최근 것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여전히 나오는 것들은 피상적인 얘기들입니다. 도서관 현장 어떻게 개선하고 고쳐보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저 의식조사, 인식조사, 그 내부적인 얘기들, 통계조사들. 제가 예전에 한 학생이 통계조사를 한다면서, 설문조사를 한다면서 들어본 주제가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통해서 어린이 도서관을 관리하고 운영은 좋아질까? 그래서 그걸 왜 하니라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좋아질 텐데, 좋아질까 하려 네가 해봐, 직접. 그런 캐릭터를 동원해서 해보란 말이야. 실험 실습이 전혀 배제된 상상력 속에 그냥 미래를 하면 어떻겠니? 하는 식의 질문들. 시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모든 관장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보수적으로 접근하죠. 자기 있는 동안은 아무 사고 없었으면 좋겠어. 제가 은퇴하기 전에도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스탠딩 코미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약간 야한 18금짜리. 겨우겨우 설득해서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온라인으로 돌렸고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직접 도서관에서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학교에 실험실을 만들고 운영하고 개방하고 했습니다. 학교의 도서관을 운영할 때도 우리지. 학교에서 큰 교실 공간을 하나 확보해서 우리 도서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을 넣고 사설을 실습하는 우리 학생들을 앉혀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과학대학 가서 그 회의에 가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개방도서관이고 누구든지 와서 공부해도 좋고 와서 이용해라.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좋아하는데 학과 선생님들이 극구 안 들었어요. 왜 우리 실습 공부하는데 왜 외부 학생들이 들어오게 해? 우리 학생들이 공부도 부족한데? 그래서 아니 도서실은 공부방이 아니라고 뻔히 우리 뭐 얘기하면서 왜 공부방처럼 운영하려고 하지? 결국 보수세력에 눌려서 도서관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말았죠. 우리 학생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공부방처럼 쓰고 실습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서대에서 사서실습을 전부 나가지 않습니까? 사서실습에서 경험한 것은 좌절이고 좌절합니다.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해? 저걸 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대학 4년을 공부했을까? 뭐가 문제일까? 우리 기술? 아니요, 저는 우리 기술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괜찮은 기술입니다. 문제는 지금 보십시오. 첨단 산업도 기술 대단합니다. 현장 어떨까요? 현장에서는 그런 기술들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제공하면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곳이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현장은 대단한 과학 기술들을 갖고 정보 기술들을 가지고 무장을 했지만 그 무장이 100년, 200년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한 일이 뭡니까? 예, 답습하는 거죠. 잘 따르는 것, 기능화되어지는 거죠. 그 기능화가 문제였습니다. 그 기능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행정 중심의 기능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도서관을 잘 관리해야 해. 잘 지켜야 해.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다. 도서관 열람실, 그러죠. 서가가 있고, 열람 테이블이 있는 그 열람실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 이용자들 이용 편익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이 뭘까? 많은 사설분들이 갖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용한 책을 제자리에 빨리 꽂아서 이용 편익을 높여야 합니다. 오케이. 어떻게 하면 되지? 책을 빼고는 즉시 가져다 끼려고 하고 들어온 걸 보고 책상에 책이 쌓여있는 꼴을 보면 흔히 눈치를 주고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점점 책을 덜 빼보게 됩니다. 책을 덜 빼보니까 열람실은 깨끗하게 운영되겠죠. 마트도 마찬가지. 아니 카페도 마찬가지. 카페에 가보십시오. 잘 운영되는 카페는 굉장히 부지런한 친구들이 돌아오면서 근래질합니다. 인건비 많이 나가죠. 사람들 굉장히 불편하게 하지요. 마트 맞죠? 물건을 사러 가면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사람들 물건을 사주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큰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물건을 시키기도 하고 새롭게 물건을 배열하기도 하고 겹쳐서 막 오십니다. 동선이 막 헷갈릴 정도. 꼭 그래야 할까? 그걸 적당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교육을 시키고 편안하게. 오직했으면 열람시에는 북서울 야간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고 끼워주면 적당한 시점마다 끼워주면 됩니다. 이게 빨리빨리 회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느냐예요. 사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의 가장 첫 시작은 사용자 중심, 고객 중심의 변화. 우리가 그동안 했던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왜 했어?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갖는 의미가 뭐지? 왜? 라는 질문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관찰해야 합니다. 이해자들을 관찰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관찰하고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걸 직접 실험해보고 그 과정을 거침으로써 물론 초기에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을 개인이 아니라 사서 개인이 아니라 사서와 이용자가 서로 공동체 속에서 이용자 중심에 이용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중심에서 변해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능들이 이거 달라질 필요가 있겠네. 여기에 이런 기술을 넣어서 이렇게 변화시키면 참 좋겠네.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축적되는 것이 곧 우리의 전문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뭘까요? 처음에 가면 다 열심히 하겠다고 다 나섭니다. 조직에 눌리고 예산에 눌리고 자기 시간에 노동 시간에 눌리고 결국 포기합니다. 그럼 학과는 뭘 해줄까요? 학과는 여전히 의미 없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겉도는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에서 도서관을 위탁관리하겠다는 말들이 나왔을 때 제가 끄고 말렸습니다. 이거는 자칫하면 나중에 돌파구 맞아도 없애버린다. 어떻게 됐을까요? 별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우리 전문성을 바꾸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전문직이라는 것부터 자료적으로 흘러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자세를 바꾸라는 쳐다보라는 얘기, 관찰하라는 얘기, 그리고 의문을 가지라는 얘기. 왜 우리가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저는 예전에 이재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연대순 저자교육법 얘기했을 때 그 연대순 저자교육 좀 괜찮은데 아무도 쓴 데가 없더군요. 힘들죠. 도서관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일괄선입니다. 한번 방법을 정해두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제가 예전에 도서관 부관장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책을 미분화시켰습니다. 1982년 이전의 책들을 전부 뺀다. 폐가를 집어넣고 그 이후의 책들을 개가로 넣는다. 한 10년만 개가로 넣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 5년 정도였지만 싸워서 10년으로 늘어났어요. 10년을 빼고 과거를 넣는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럼 개가로 운영하는 10년분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지? 연대순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무도 세상에 저자교를 일관성있게 그래서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폐가로 만들고 개가로 나누고 그것조차도 용납이 잘 안 되는 세상이. 서가가 같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분류번호가 한 경우에 따라서는 저자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오래된 책들은 폐기되거나 부정적으로 들어가면서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류표도 DDC 18판에서 18판, 19판에서 20판, 21판 싸웠을 때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바뀐 체계가 있으면 그곳에 다 끼워놔라. 이 주제 영역은 몇 번에 가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점점 시간이 경과하면 새 분류표로 갈 수 있다. 그거 제가 위해서 작년 연도 새 분류표, 지금 아마 최신 분류표를 제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시행착오를 겪지만 조금씩 하면서 이용자들의 편익을 최대한 높이는 행정 편익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고객 중심의, 사용자 중심의 실제로 전하는 연습, 그런 해양을 기르는 연습, 당장 실천은 안 되더라도 그런 자세로 임하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그 문제를 변화를 또 자기가 어느 직급에 가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